대한민국 주택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파트. 우리에게 아파트는 익숙한 거주 공간이자 내 집 마련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세계 최초의 아파트부터 한반도 최초의 아파트까지 아파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양에서 시작된 아파트의 역사는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의 번영과 함께 인구 증가로 인한 주거 문제로 건물을 위로 쌓기 시작했으며 이를 인슐라라고 불렀는데요. 인슐라는 1층에 상가가 있는 현재의 주상복합과 비슷한 형태였죠. 당시 로마에는 5만여 채가 넘는 인슐라가 있었고 주로 서민들이 살았으며 이는 현재의 아파트 거주 형태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무엇일까요?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서울 충정로에 1932년에 지어져 무려 88년이 된 충정로의 충정아파트입니다. 충정아파트는 일제시대에 최초의 일반인 임대 용도로 지어졌지만 6.25 전쟁 당시에는 인민군의 재판소로도 사용되고 유엔군의 호텔로도 사용되며 한반도의 근현대사를 모두 겪은 건축물입니다. 2013년 서울시는 이 충정아파트를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럼 일제에 의해 지어진 건축물이 아닌 우리 손으로 직접 지은 최초의 아파트를 알아볼까요? 1958년 완공된 성북구 종암동에 위치한 종앙아파트. 설계는 독일 회사가, 시공은 중앙산업이 시공하였고 한국 최초로 아파트먼트라는 이름을 사용한 건물이자 최초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한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3개 동에 총 152가구가 입주 가능했는데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의 규모보다는 작지만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1962년 우리나라 최대의 현대식 아파트가 서울 시내 마포에 세워졌습니다. 바로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한주택공사가 야심차게 선보인 마포 아파트는 준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큰 기대감을 보일 만큼 사업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한 야심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처음부터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마포 아파트에서는 입주 일주일 만에 연탄가스 중독으로 인해 입주민이 병원에 실려가 안전성을 의심받았으며 그로 인해 초기 입주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빈집이 많아져 겨울에 수도가 동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초창기 아파트에 대한 불신은 1970년대 들어 더욱 커지게 되는데요. 1970년 4월 8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납니다.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공사는 몇 개의 건설업체가 나누어 지었는데 이 중 13에서 16동은 대룡건설이라는 업체에서 맡았고 대룡건설은 이걸 박영배라는 업자에게 하청을 주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무면허업자였던 것입니다. 거기다 설계상 70개의 철근을 써야 할 기둥에 5개의 철근만 쓰는 등 부실공사로 진행되었고 6개월 만에 아파트를 완성한 다음 지방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대룡건설이 지은 15동이 준공 6개월 만에 무너지고 사망자 33명, 부상자 38명의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부실 아파트의 꼬리표를 지우기 위해 건설업계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거지의 확충이 필요했고 이는 자연스레 아파트의 건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재미있는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요. 1971년은 박정희와 김대중이 맞붙은 대한민국 7대 대선이 있던 해였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재집권을 하기 위해 선거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는데요. 그 돈이 무려 약 600억 원. 당시 국가 예산의 10%가 넘는 금액이었죠. 그렇다면 이 돈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강남의 부동산입니다. 영동에 땅 좀 사봐. 땅이요? 나라 지키는데 정도가 어딨나. 땅을 굴려서라도 총알은 확보해야지. 강남에 땅 좀 산다고 그 많은 대선 자금을 충당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 경호실과 중앙정보부가 나서 땅 매입을 비밀스럽게 진행한 것인데요. 강남 개발로 인한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죠. 서울을 강남으로 옮기면 어때? 예? 서울이 옮겨간다는데 땅값이라고 가만히 있겠어? 아 예. 은밀히 해야 돼. 청와대에서 땅 투기한다고 소문나면 자네하고 난 조용히 죽는 거야. 1966년 제3한강교 착공, 1968년 경부고속도로 착공을 시작으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의 건립 계획이 발표된 것인데요. 정부는 대법원, 검찰청, 고속터미널 등 공공기관들까지 이전시키며 강남 이주를 장려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허허벌판인 강남으로 이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시 강남은 비포장도로에 전기도 전화도 없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기 때문이죠.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교육열을 이용합니다. 강북에 있던 명문 고등학교들을 강남으로 이전시키며 자연스레 이주를 유도한 것입니다. 참고로 강남 8학군도 이 당시에 생겨난 것이죠. 이후 강남 이주에 대한 각종 세금까지 면제해 주었고 강남은 점차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발전이 시작된 강남은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고 그로 인한 검은 돈은 박정희 정권의 선거 자금으로 이용된 것이죠. 또한 박정희 정권은 한강 유역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 사업권을 대형 건설사에게 주는 대가로 정치 자금을 받기도 했는데요.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의 땅, 이 땅을 매립하여 생긴 땅을 건설사에게 내어주었고 건설사는 이곳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어 돈을 긁어모았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잠실이죠. 이렇게 아파트는 정재계의 은밀한 뒷거래로 인해 발전된 주거 형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파트는 성공적인 도시인이 사는 공간으로 비춰지며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7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단지 형태의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도심의 주거 형태는 단독 및 연립주택의 형태에서 아파트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어갔습니다. 아파트의 건설업체의 이름을 이용한 브랜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는데요. 1975년 현대건설이 현대아파트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고 GS건설의 전신인 럭키건설이 1980년 럭키아파트, 1989년 LG 수지아파트, 1990년 보람의 삼성아파트 등 지역명과 기업명을 혼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속가능한 브랜드라기보다는 단순히 지역과 기업명을 붙인 단지 이름에 불과했죠. 본격적인 브랜드 아파트의 등장은 1999년입니다. 그해 3월 삼성중공업 건설부문은 강진구 신축아파트에 쉐르빌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내걸었는데요. 이후 2000년대 들어 건설업계의 브랜드 경쟁 구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는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을 넘어 브랜드를 앞세운 부의 상징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씀, 아이고, 그때 강남에 땅을 사놨어야 됐는데. 당시 서울의 인구 증가로 인해 새로운 지역의 개발이 필요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로 한 몫을 챙기려는 이들이 늘어났고 또 투기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은 아파트 투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 적어도 우리가 먹고자 하는 집만큼은 안정적인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알아본 아파트의 역사 어떠셨나요? 아파트의 탄생과 더불어 발전 과정에 많은 이야기들이 얽혀있죠.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루어낸 대한민국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더욱 많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지금까지 역사라디오였습니다.